본명은 조원준으로 1976년 4월 2일생, 부산시 남구 문현동 출신의 대한민국 배우이다. 부산 문현동에서 태어나 성동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상경에서 중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했고 분당 야탑고등학교를 잠깐 다니다가 부산으로 귀향해서 해강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조진웅은 연기할 때 동남방언과 표준어를 둘 다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 중 하나인데 이것은 이러한 유년 시절에 기인한 듯하다. 경성대학교 시절 동문극단인 동력에 가입해서 근 10년을 부산에서 연극을 하며 보냈다. 이 무렵 연극을 하다가 김영석과 같이 작품을 한 적도 있다. 후기에는 서울시립극단에서 활동한 적도 있었으나 정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관두었다고 한다. 충무로에는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의 단역으로 데뷔했다. 그 외 주인공 원빈의 어릴 적 친구이자 장애인 역할로 나온 우리 형, 윤재문의 직속 부하이자 조인성의 건달 후배 역할로 나온 비열한 거리에서도 단역이지만 스토리에서 치명적인 역할을 하며 신스틸러 역할을 했다. 조진은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있어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 2006년에 정경호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폭력서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진웅은 폭력서클에서 주인공의 든든하고 맷집 꽤 좋고 힘센 조력자인 조홍규 역할로 출연했다. 이 작품에서 조홍규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주인공과의 대결에서 주인공에게 좀 밀리긴 했어도 주인공을 많이 고전시켰고 결국 무승부로 대결이 끝났다. 그래서 극중에서 주인공 못지않게 힘이 센 조홍규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고 은근히 싸움 잘하는 캐릭터로 활약도 엄청 많이 해서 관객들한테 나름대로 괜찮은 평을 받았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조진웅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이 폭력서클 작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조진웅이 언급했다. 어떤 캐릭터든 출중한 연기를 보여주지만 덩치에 맞지 않게 약간 귀여우면서 우직한 배역을 특히나 잘 소화해낸다. 추노의 곽한섬 역이나 뿌리 깊은 나무에서의 무율역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온갖 악평을 받은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서도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받았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도 하정우, 최민식과 대립하는 조직의 보스로 출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고 대본에도 없던 최민식의 애드립을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최민식이 감탄했다고 한다. 범죄와의 전쟁 사투리 연기는 부산 출신답게 완벽 그 자체였다. 그저 부산 사투리가 아니라 조폭들이 사용하는 어투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구사하는 경남 방언을 섞었다. 아이디어는 조진웅의 작은 아버지에게서 따왔다고 한다. 2014년 개봉한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흡사 인간 병기 같은 힘이 엄청 센 비리경찰 박창민 역으로 등장했다. 박창민의 등장씬은 한국 영화사 중 가장 강렬한 악당 등장씬 중 하나로 꼽힌다. 왜냐하면 극중에서 박창민은 주인공을 쉽게 힘에서 압도해버린 데다 주인공으로부터 폭탄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주인공에게 돌아와 주인공을 엄청 때려 눕혔기 때문에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악역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관객들이 평을 많이 했다.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 황해의 면정하게 뒤를 잇는 엄청난 내구력의 탱커역 악역으로 꼽혔다. 그렇게 열연한 덕에 같은 작품에서 고건수 역을 맡은 이선균과 같이 2015년 제51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40년 만에 공동수상이었다. 네티즌 모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같은 해 개봉한 명량에서는 일본군의 와키자카 야스하루 역할을 맡아 단 한마디의 한국어 대사 없이 열연했다. 당시 조진웅은 일본어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럼에도 발음은 자연스럽다는 평을 받았다. 후에 아가씨에서 코우츠키 역을 연기하기 위해 일주일에 4일, 2시간씩 일본어 원어민 선생님께 일본어를 배웠다. 시내 20일 관련 인터뷰에서 이때 조진웅은 2013년 11월 결혼한 신혼임에도 촌막의 분장을 위해 과감하게 삭발을 했다고 한다. 덕분에 본인의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와 끝까지 간다 촬영 때 가발을 사용했다. 여담으로 끝까지 간다 촬영 당시 가발은 하이모 협찬이다. 2015년 암살에서 비중 있는 독립군 조연 추상옥, 일면 속사포를 맡아 존재감을 과시했고 2016년 드라마 시그널에서 정의감 넘치는 형사 이재한 역으로 열연을 보여주며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올렸다. 조연 배우로서는 범죄와의 전쟁, 명량, 암살, 아가씨 등 연기력과 영화의 흥행에 있어 작품성까지 거머쥔 단연 믿고 보는 배우로 인정받지만 아직 원톱 주연급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끝까지 간다는 주연으로 성공한 영화지만 이선균과 투톱 주인공인 영화였고 원톱 주연으로 출연한 대장 김창수, 사냥, 해빙, 광대들, 풍문조작단, 블랙머니가 모두 박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 김창수와 사냥은 흥행까지 망한 데다 대장 김창수와 광대들, 풍문조작단에서는 갑자기 연기력 논란까지 생길 정도로 주연 배우로는 무리라는 평가가 늘었다. 다행히 차기작인 독전과 완벽한 타인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연기력에 관련한 논란은 유보되었으나 이들 작품이 멀티캐스팅이라 원톱은 무리라는 평가는 지속되고 있다. 조진웅의 체격과 이미지로 호쾌한 영웅상을 그린 주연작이 예외 없이 실패해서 배우의 연기 지향점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장 김창수와 광대들 풍문조작단, 블랙머니 등 단독 주연작들의 공통점은 연기 톤이 과장돼 관객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다. 2023년 이선균이 마약 의혹으로 입건된 후 하차하게 된 스릴러 드라마 노웨이 아웃의 대타로 제안받았다. 2015년 영화 암살, 대장 김창수 등 작품에서 독립군을 연기해 항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임수생 시인의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을 직접 낭독했다. 2021년 광복절에 국민특사 자격으로 홍범도 유해 봉안 과정에 참여했는데 PD저널에 따르면 방송국 PD의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KBS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에서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다. 다큐에 나오는 바와 같이 조진웅 배우는 홍범도 장군이 머물던 카자흐스탄 홍범도 거리와 수의로 근무하면서 말년을 보냈던 고려극장 등을 돌아봤으며 파묘식부터 대한민국 대전 현충원의 유해 봉안식까지 주요 일정에 참여했다. 고무줄 몸무게로 유명한 배우다. 작품마다 몸무게가 들쭉날쭉해서 다른 사람으로 보일 지경이다. 드라마 서울약국집 아들들과 추노, 영화 우리 형 등에서는 굉장히 큰 덩치로 나온다. 우리 형에서 몸무게는 128kg으로 감독의 주문에 의해 증량했다고 한다. 추노에서는 조진웅이 맡은 곽한섬이란 캐릭터에게 살 좀 빼라는 대사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뿌리 깊은 나무의 무율의 캐릭터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후로는 비교적 지나치게 살집이 있었던 과거에 비해 건장한 체형인 85에서 90kg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물론 그 후에도 배역마다 체형이 들쑥날쑥한 것은 바뀌지 않는다. 영화 아가씨에서 흑연인 코우츠키 연기를 위해 18kg 감량을 하기도 했다. 촬영 무렵 사진을 보면 말랐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이다. 롤 모델은 미국의 배우 애시튼 커처이다. 배우 장혁과는 같은 부산 출신이자 1976년생 용띠 동갑내기 친구이다. 추노에서 인연으로 친해졌고 장혁이 이후에 자신이 하는 드라마에 한 역할을 제작사에 추천해주는데 그게 바로 뿌리 깊은 나무의 무율이다. 또 조진웅의 결혼식에서 장혁이 사회를 봐주기도 했다. 동갑내기로는 김종국, 차태현, 홍경민 등이 있다. 런닝맨에서 보면 김종국과는 말을 터놓는 것으로 봐서 친분이 생긴 걸로 보인다.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 속사포 역할을 맡은 덕분에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2021년 8월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을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파견되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 특사단의 국민대표로 파견되었다. 이후 2021년 8월 18일 홍범도 장군 안장식의 사회를 맡았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다수 연예인들이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지만 조진웅은 본인 소신대로 행동하고 눈치를 보지 않는 편이다. 예컨대 2023년 10월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에 연예인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조진웅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수년째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청룡영화상에서는 웬만한 MC들 못지않은 화려한 말발로 인터넷에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네티즌들이 조진웅을 MC로 쓰자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 2016년 영화 아가씨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포토콜에서 끝내주는 사진 포즈로 내신과 외신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포토콜 자리에 마련된 단상 위로 훌쩍 올라가 단상을 걸터 앉았다. 트와이스의 리더 지효가 조진웅의 굉장한 팬으로서 트와이스의 우아한 사생활에서 이상형 월드컵에
시그널 조진웅, 이재훈 중 조진웅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서 조진웅, 태양의 후예 송중기 중에서도 멤버 전체 중 혼자서만 조진웅을 뽑았다. 굉장한 다작 배우다. 1년에 3편 정도를 꾸준히 찍는다. 그만큼 실패작들도 많다. 잘 보면 영화에서 은근히 일본과 관련된 역할을 좀 맡는 편이다. 그런데 완전히 상반되는 역할인 독립투사 역할도 꽤 맡고 있다. 실제로 독립투사 중 김구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영화 대장 김창수에 나와 김창수 역을 맡았다. 또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데 그동안 영화 암살과 대장 김창수 등에 출연하면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숭고한 마음이 커졌다고 한다. 상당한 복싱 실력의 소유자다. 실제 체력관리, 체중관리를 복싱으로 꾸준히 단련하고 있으며 영화 보안관에서 무술 감독이 별도의 보정이 크게 필요 없었을 정도로 탄탄한 기본기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다작의 반동으로 실패작도 많다. 주로 실패작들 위주로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 거의 없다의 리뷰 댓글에서도 조진웅 요즘 여기 자주 보이는 것 같다 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암살, 아가씨로 흥행 대박을 기록한 이후로는 사냥, 해빙, 대장 김창수가 전부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고 2018년은 한국 영화가 부진한 시기였음에도 완벽한 타인, 공작, 독전이 전부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평가를 유보했으나 2019년에 블랙머니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작품, 광대들, 퍼펙트맨은 전부 흥행에 실패했다. 이건 연기력은 뛰어나고 긴 무명과 조연 시절을 거쳐 조연급 위상에선 벗어났는데 원탑 주연으로서 흥행력은 떨어지는 배우들이 가지는 딜레마다. 혼자서 작품을 끌고 갈 흥행력은 없으니 공동 주연 내지는 비중 높은 조연 역할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건 원탑 주연보다 작품 가리기가 힘들다. 똑같은 유형으로 이성민을 꼽을 수 있다. 덩치나 얼굴 및 눈, 코에 비해 입술이 굉장히 얇다. 연기할 때 윗입술에 힘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상당히 얇아 보이는 모습이 많이 보이며 버릇이다. 또한 얼굴도 잘생겼다. 홍콩 배우 원표를 닮았다. 옷빨이 굉장히 잘 받는다. 그래서 현실 남자 피지컬 취향으로 덩치 있는 체형이라고 하면 조진웅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시그널 출연 당시에는 키도 크고 덩치도 적당히 있고 든든한 것 같다며 여성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연예계에 손꼽히는 주당이다. 동료 연기자의 평에 따르면 새벽 4시까지 마셔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진미채 등 집에 흔히 있는 밑반찬들을 안주 삼아 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 상당히 유머러스하며 실제로 개그맨 뺨치게 웃기다고 한다. 특히 하정우와 하는 술자리에서 둘의 개그 포텐이 터지면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둘의 만담에 취한다고 한다. 또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권율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재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혼설이 돈 적이 있다. 이는 동명이인인 전 프로게이머 코치 조진웅이 이혼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마침 배우 조진웅이 시그널 관련 인터뷰에서 해외여행과 시그널 촬영이 겹쳐 시그널 출연을 거절했으나 감독이 직접 집에 찾아와 부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결국 시그널을 선택하고 해외여행을 못 가 아내가 삐져서 이혼할 뻔했다는 농담이 섞여 와전된 것이다. 위에 언급된 대로 별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기사들이 어그로를 위해 제목에 직업을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적은 것 또한 이런 오해에 한몫했다. 오른쪽 눈썹 위 흉터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세면대에 부딪혀서 생긴 흉터라고 한다. 큰 덩치와 상남자 외모에 가려졌지만 의외로 손이 섬섬옥수이다.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길고 가늘며 손톱도 정갈하다. 김태리, 이청아, 이한희 등 여배우들이 조진웅 손이 예쁘다고 감탄을 했고 조진웅의 손을 좋아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다리 길이는 무려 109cm로 다리도 덩치에 비해 상당히 가느다란 편이다. 코가 상당히 예뻐서 성형수술을 했다고 오해를 많이 받지만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작중에서 유독 무기를 든 상대에게 처절하게 발리는 연기를 참 많이 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상우의 쌍절곤에 찰지게 얻어맞고 철문에 머리도 수차례 박히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 병원으로 실려간다. 폭력서클에서는 당구장 패싸움씬에서 적들을 많이 때려 눕혔으나 악역이자 적들의 보스인 한종석에게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강타당해 피범벅이 되고 기절한다. 이후 병원에서 다행히 사망은 안 했으나 의식불명이 되어버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버린다. 추노에서는 되자룡이란 별명으로 포스가 넘치던 곽한섬을 연기했으나 칼에 맞아 사망한다. 고지전에서는 중공군이 밀려올 때 멘붕이 되어 권총을 들고 부하를 협박하다가 끝내 고수가 쏜 권총으로 머리 뒤에 구멍이 나서 사망한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마지막 화에서 창에 몸이 관통되어 사망한다. 심지어 처음엔 창날에 찔리고 나서 두 번째엔 부러진 창자루에 복부가 관통되고 사망한다.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하정우가 연기한 최영배와 기싸움 도중 최영배한테 맥주병으로 두부를 강타당하고 담배빵까지 당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한다. 분노의 윤리학에서는 총을 든 이재훈에게 두 방이나 맞아 피범벅이 되고 문소리한테 숨이 막히게 되어 질식사로 사망한다. 명량에서는 유승룡이 연기한 구루시마와 기싸움에서 먼저 칼을 뽑아 결투를 벌이지만 곧바로 구루시마의 칼에 제압당해 구루시마에게 항복한다. 끝까지 간다에서 이선균이 자동차에 설치한 폭탄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와 이선균을 엄청 실컷 때려 눕혔으나 격투 중 권총에 사망한다. 시그널에서는 총을 든 안치수에게 당한다. 파파로티에서는 상대편 조직폭력단에게 칼빵을 맞고 이재훈의 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던 중 사망한다. 퍼펙트 게임에서는 아예 주먹 싸움에도 간단하게 진다. 보안관에서는 학교 운동장 싸움씬에서 주인공을 20초도 안 돼 그냥 주먹 싸움에서 쉽게 압도하지만 공장 싸움씬에서는 무기를 들어서까지 공격해 주인공을 거의 압도할 뻔했지만 무기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인공한테 반대로 압도당해 패배하고 경찰한테 붙잡혀 감방에 갇히게 된다. 해빙에서는 무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역한테 그냥 처절하게 발렸다. 범죄도시에서는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특별 출연했는데 극중 마석도로 분한 마동석에게 화해의 악수를 받다가 마동석의 힘센 악력에 못 버티고 손이 아작났다. 대해비에서는 해운대 재개발 철거 용역으로 투입된 김무열의 부하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으려다 얻어맞는다. 사냥에서는 쌍둥이 역할로 1인 2역을 했지만 둘 다 총에 맞고 죽었다. 마약을 추적하는 형사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범죄자 같은 마약과 관련된 영화에도 자주 출연한다. 2024년 1월 30일 살롱드립2에 출연해 아버지에 관한 에피소드를 말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조진웅의 본명인 조원준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걔가? 납치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요? 참 그게 쉽지 않을 건데 용케도 납치를 했네. 일단 끊어봐요. 라고 반응하며 진위 파악을 위해 전화를 끊고 조진웅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시내 20일 인터뷰에 따르면 최백호의 바다끝 노래를 자주 부른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부친의 성명을 예명으로 쓰고 있다. 아버지의 성명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2010년 시내 20일 인터뷰에서 아버지 이름을 어려서부터 좋아했다. 우레진, 수컷 웅인데 강해 보이지 않나. 내 외모와도 좀 어울리고 아버지가 점점 늙어가시는 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서 말죽거리 잔혹사 크레딧 올릴 때 고민 끝에 부탁했다. 라고 했으며 2013년 인터뷰에서는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지만 살갑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저희 아버지 함자가 진짜 웅자 쓰시는데 멋있어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랬죠. 말한 만큼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무릎팍도사에서 이에 대해 말하며 아버지의 반응도 소개했는데 네가 집에서 가져갈 게 없어서 별걸 다 가져가는구나. 맘대로 해라.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다. 이후 유키즈 언더블럭에서 말하는 바로는 아버지께 매번 로열티를 낸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살면서 진짜 이름값 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설명했는데 활동명이 아버지 이름이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 삶을 똑바로 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 아직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고 한다. 참고로 아버지께 이름값으로 카드 한도를 올려드리는 등 로열티 지급을 한다고 한다. 부산 태생답게 롯데 자이언츠의 열렬한 팬이다. 그는 2013년 2월 14일 방송된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자신이 롯데의 열혈 팬임을 고백했다. 오죽하면 이날 조진웅의 고민은 롯데 야구 때문에 촬영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일 정도였다. 무릎팍도사 녹화 당시 조진웅은 강호동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과거 1박 2일의 사직야구장 그라운드 공연 사건 때문이다.
2008년 9월 19일에 진행된 1박 2일 시즌 1 부산편 촬영 당시 멤버들은 한국 프로야구를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린 사직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즉흥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공연 때문에 클리닝 타임이 길어져 경기 흐름이 끊겼고 결국 이날 롯데는 두산에게 역전패를 당했다. 이 상황에 빡친 조진웅은 강호동이 하차할 때까지 1박 2일을 안 봤다고 말했다. 이유는 롯데가 져서. 참고로 이날 공연을 가장 세게 깐 사람은 한명재 캐스터와 허구현 해설위원이었다. 어쨌든 이날 무릎팍도사 녹화 막판에 김시진 당시 감독과 강민호의 영상 메시지가 전해졌고 조진웅의 광대는 제대로 승천했다. 이때 강민호 특유의 친목질을 알 수 있는데 시종일관 조진웅을 진웅이 행님이라며 살갑게 얘기하고 이에 조진웅은 민호 아이가 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는데 강호동이 원래 두 분이 알던 사이셨어요? 라고 묻자 조진웅의 답변이 걸작이다.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롯데 홈 경기에서 시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됐다. 2013년 3월 30일 조진웅은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페넌트레이스 홈 개막전 시구를 하는 영광을 안았다. 롯데 경기가 있으면 가끔 경기장에서 직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위 시선을 감안해 대체로 조용히 경기를 보면서도 롯데가 비상식적인 플레이를 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고 한다. 영화 퍼펙트 게임에서 김용철 역할로 나와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다. 야구를 잘한다고 어필하여 캐스팅되었으나 나중에 야구를 잘 안다고 정정했다. DC 인사이드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에서도 조화제 등으로 불리며 인정해주는 눈치다. 이제는 인정 정도가 아니라 치트키가 되었다. 2016년 영화 아가씨로 칸 영화제를 방문했는데 V앱 방송 도중 대놓고 롯데 자이언츠 팬심을 부렸다. 여담으로 하정우는 MBC 청룡 때부터 팬심을 유지한 골수 LG 트윈스 팬이다. 2017년 영화 보안관 시사회에서도 영화 내용으로 나온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대호의 복귀를 언급하고 주변에 NC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연락은 끊었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팬심 인증을 했다. 웃기게도 영화 보안관에서 롯데가 NC한테 4대8로 지는 장면이 나오고 주인공 딸이 실망하자 처남이 자긴 진즉 NC로 갈아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2017년 대장 김창수 시사회가 끝나고 열린 악수회에서도 한 팬이 마산 안 가고 왔어요 라고 하자 보고 있던 휴대폰 중계 영상을 쓱 보여주며 롯데의 필승을 위해를 외쳤다. 배우 윤박은 조진웅은 롯데가 질 때 빼고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2019년 퍼펙트맨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꼴빠, 롯데 진성 팬들이 잔뜩 모인 사직 야구장 한복판에서 팔자에도 없는 넥센, 현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하게 된다. 참고로 이 영화에서 투톱 주연으로 설경구가 출연했는데 설경구가 영화 해운대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잘 살렸는지 생각하면 훌륭한 배우 개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소한 반전이 있는데 극 중에서도 설경구는 본래 진성 꼴빠였다는 설정이다. 그러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팀을 갈아타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조진웅은 왜 부산 롯데를 응원 안 하냐며 설경구한테 투덜거린다. 또한 2021년 11월 개봉한 영화 1984 최동원의 나레이션을 맡았다. 감독이 조진웅 아니면 계획을 없자고 작정하고 연락하자 조진웅 본인이 무조건 할 테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2022년 3월 말 롯데 전 감독인 허문회가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넷상의 유저들을 깡그리 고소해버린 전대미문의 논란을 일으키자 평소 롯데 열성 팬으로 유명한 조진웅도 고소당한 것 아니냐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열린 이대호의 은퇴식에서 영상편지에 등장해 이대호에게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 뜬금없이 선글라스를 쓴 채 영상편지를 남겼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퉁퉁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2023년 2월 영화 대비 관련 인터뷰에서도 하라는 영화 홍보는 안하고 2023년 롯데의 행보에 관해서만 줄곧 늘어놓는 롯데에 미쳐버린 긍구 꼴빠를 인증해버렸다. 2023년 2월 2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롯데 우승 대 대비 흥행 중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롯데 우승을 선택하며 궁극 골빠를 다시 한번 인증했다. 2024년 2월 7일 영화 데드맨이 개봉했고 주연인 이만재 역을 맡았다.